자,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6% 정도 급등을 했었죠. 뭐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한다. 9월 1일날 발표가 좀 났던 거고요. 요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뉴스가 좀 있었어요. DDR5가 반등을 시작했다. 이건 뭐 AR을 떠나서 D램이라든가 D램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생긴 거고요. 낸드 감산을 확대를 한다. 그 다음에 낸드 가격이 지금 뭐 오르고 있다. 즉 뭐다 기존의 이제 HBM뿐만 아니라 기존의 D램과 낸드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. 삼성전자와 이제 소부장의 반등이 폭발한 거는 엔비디아를 뚫었다. 요거 말고도 뭐다 기존에 안 좋았던 D램과 낸드도 이렇게 반등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주문주입니다. 3주 만에 방송을 합니다. 제가 2주 정도 쉬었죠. 제가 두세 달 정도 달려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요. 자, 일단 뭐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일단 지난 2주 정도 시장을 한번 복귀해 볼게요. 그리고 우리가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그 미국 시장 기준으로 이제 그 지지난주부터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좀 했습니다. 이제 그 스타트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죠. 자, 이게 그 여러분들이 그 미국 주식을 투자를 안 하더라도 그걸 좀 잘 아셔야 되는 게, 자, 이제 2분기도 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이제 내년까지 주문이 풀로 차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연초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서 이제 뭐 챗GPT 요새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AI 이 수요가 지금 난리가 났었죠. 근데 그 AI 칩이 자 엔비디아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는 엔비디아예요. 자, 엔비디아의 AI 칩이 자 올해 이제 H100 기준으로 50만 개 정도 생산할 건데 내년에 한 200만 개까지 거의 4배 정도 늘어난다는 거고, 그 주문이 풀로 차 있다는 겁니다. 즉 이쪽 AI 반도체 쪽은 내년까지 이제 앞으로 더 성장을 하겠지만은 이게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엔비디아의 파생돼 나오는 이제 HBM이라든가 그런 한국 반도체 쪽에는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 좀 드렸고요. 그 이따가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잭슨홀 그 지지난주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했고 지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. 작년에 하도 그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긴장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무난하게 잘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일단은 9월 달은 패스, 그리고 11월 달에 할까 말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럼 이제 그 향후에 그 연준의 금리를 결정할 요소는 뭐다 항상 물가와 고용 지표라 그랬어요. 자, 물가 같은 경우는 CPI 기준으로 자, 7월 달에 발표된 6월 CPI가 한 3% 찍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발표된 7월 CPI가 3.3%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. 이게 기저 효과가 없어져서 그런 거고요.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뭐 이렇게 급속하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. 일단 물가 기준으로.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용 지표가 자 맨날 우리가 그 미국 시장이 경제 침체 얘기를 하지만은 이 고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고용 지표가 다운이 좀 됐어야지 연준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겁니다.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지난주에 그 화수목금 거의 4일 동안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를 했는데, 자 고용 지표가 고용이 예상보다 덜 나와서 미국 시장이 지난주 화요일부터 또 반등을 한 게 좀 있습니다. 일단 화요일 날 발표를 한 게 조울치라 그러거든요. 구인 구직 비율. 자, 구인 구직 비율이 어찌됐든 간에 정점을 치고 내려가는 추세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수요일 날 이제 ADP 민간 고용이라고 우리 이제 이따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날 발표하는 건 비농업 고용, 이 정부에서 집계하는 거고요. 이거는 이제 민간 쪽에서 집계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 2달 정도 좋았는데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갔죠. 그래서 또 주가가 반등을 좀 했었던 거고요. 금요일 날 이제 제일 중요했던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를 했습니다.
근데 일단은 예상치나 이전보다는 좀 증가를 했어요. 이거는 그닥 좋지는 않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고용 지표를 보냐면은 이제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, 즉 이 미국의 시간당 임금이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즉 MOM 전월 대비 예상치 대비 이 전월 대비 줄었고 0.2%, 또 YY로 전년 동월 대비 예상치나 전월 대비 줄었죠. 자, 그리고 실업률이 더 올라갔죠.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죠.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고용 지표는 합격이었습니다. 금요일에 발표된.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다? 이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. 금리. 자, 우리가 이제 7월부터 미국 시장 기준으로 조정을 보였던 건 뭐냐?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를 하려면 이제 미 국채 금리 10년물을 좀 봐야 되는데, 자, 이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. 그러니까는 이 7월부터 7월 달에 이 3%, 3.8%에서 계속적으로 4.3%까지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좀 보인 겁니다. 자,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뭐다? 또 향후의 금리 인상을 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와 주가는 거꾸로 간다. 근데 이제 지지난주에 4.34%에 좀 빠졌고요. 이제 지난주에 좀 빠졌는데, 자, 금요일 날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고 4.1%까지 빠졌습니다. 근데 어찌됐든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다 종가에 다시 올려놨어요. 4.2% 정도. 그래서 어찌됐든 미국 국채 금리가, 자, 금리는 내려가야 된다. 내려가야 된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환율이 또 중요하다 그랬죠. 환율 같은 경우는 $1 환율 기준으로, 자, 8월달, 7월 말에 이제 1260원까지 빠졌다가 8월 중순까지 1340원, 지난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때 좀 안 좋았던 거예요.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환율은 일단 좀 빠지는 추세다. 요게 빠져야지 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또 올라가는 겁니다. 또 금리는 아직은 안 좋고 환율은 좋고, 그 다음에 유가. 자, 유가가 좀 안 좋아요. 사실 이게 유가는 이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오르면 좋은데, 지금 실물 경기보다는 이 오펙, 이 감산,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. 그래서 유가가 지금 한 86불까지 지금 오르고 있죠. 거의 52주 신고가예요.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더 오르면은 이 인플레를 유발하기 때문에 주가는 좀 안 좋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세 개 변수 중에서 일단 환율은 우호적으로 가고 있지만은 금리랑 유가는 아직까지 좀 안 좋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8월 초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무식하게 선물을 엄청나게 매도를 했다 그랬죠. 보시면 이제 8월 2일, 3일, 4일 동안 거의 45,000 계약을 3일 동안 때려버렸고요. 그 다음에 이 8월 18일까지 쭉 해서 6만 개까지, 8월 18일까지 6만 개까지 매도를 쌓아놨습니다.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쌓아놓으면은 주가 갈 수가 없죠. 근데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이후로 좀 풀어서 4만 계약까지 한 2만 계약 정도 풀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아직 누르고 있다. 요게 풀려야지 시장은 또 변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가 이제 금요일날 급등을 했었죠. 반도체 전체적으로. 항상 이게 월이 바뀌면은 이 시장의 패션이 좀 바뀌어요.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을 일단 뒤에서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그 지수한 차트를 한번 보죠. 자, 나스닥도 이제 어찌됐든 간에 8월 중순 이후에, 자,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거꾸로 갑니다. 올랐어요. 자, 주봉으로 봐도 이게 빨간 선이 20주선인데요. 20주선이 중요하다는 게 뭐다?
자, 자, 20주선을 빠질 때는 저항선으로 이렇게 빠졌던 거고, 오를 때는 이 지지선으로 올랐던 겁니다. 즉 20주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S&P 500도 좀 비슷하죠. 20주선을 안 깨고 이렇게 반등을 하는 중이고,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중국이죠. 중국 뭐 부동산 뭐 벽개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악재가, 우리 시장이 또 이제 미국 시장 말고도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, 자, 이 8월 달에 이 8월 중순까지 항생 지수가 이렇게 이 박스권 하단을 깨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안 좋았던 겁니다.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중국 일단 경제 지표는 안 좋죠. 안 좋은데 이 정부 쪽에서 어찌 됐든 이 부동산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좀 내놓고 있어요.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비구입 위안이라 그러죠. 그 디벨로퍼 업체에 대한 그 채권 만기를 또 연장을 했습니다. 어쨌든 뭐 오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좀 바닥은 지나고 있다. 상해도 비슷하죠.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일정을 잠깐 볼 건데, 일정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이번 주는 일정은 특별한 건 없어요. 내일은 일단 그 미국 쪽 그 노동절 연휴로 쉽니다. 미국 같은 경우 쉬고요. 그 다음에 뭐 중국의 PMI라든가 소매 판매, 또 ISM 서비스 PMI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, 이번 주보다는 9월 달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애플 아이폰 15가 발표를 합니다. 이제 애플 주가가 좀 중요하겠죠. 관계된 우리나라 이제 밸류 체인 주식들이 좀 있을 거고.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하죠. 이게 다음 주가 좀 중요해요. 다음 주 수요일에 미국의 CPI가 발표를 할 텐데, 일단은 이제 뭐 하락이 일단은 좀 멈추고 좀 옆으로 기는 그 단계고요. 그 다음에 셋째 주에 아무래도 이제 FOMC가 중요하죠.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데, 어찌됐든 뭐 9월 달은 뭐 안 올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시장의 관심보다 11월 달, 그 다음 FOMC가 11월 달입니다. 11월 달에 올릴까 말까가 중요한데, 지금 확률은 거의 반반이에요. 반반인데, 어찌됐든 간에 이제 미 국채 금리가 내려가야지, 또 고용 지표가 또 꺾여야지, 소비자 물가가 꺾여야지, 이래야지 11월 달에 안 올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그거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. 여기서 또 어떤 코멘트가 있을까,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. 그 다음에 뭐 금요일에 이제 테슬라 AI 데이가 있는데,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금요일에 좀 많이 빠졌죠. 일단 전기차 쪽 가격을 뭐 할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, 이 테슬라도 이 도조라 그러죠, 컴퓨터 AI 업체로 봐야 됩니다. AI. 그러니까 시장의 화두는 뭐다? AI예요, AI. 즉 AI, 이 뭐 테슬라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구글이니 뭐 메타니 이런 그 전반적인 빅테크 업체들이 AI 투자를 많이 하니까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늘어나고, 그렇기 때문에 국내 HBM 수요가 덩달아 늘어나고, 이런 구조가 좀 되는 겁니다. 그럼 반도체 쪽을 다시 한번 볼게요. 자,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6% 정도 급등을 했었죠. 자, 6% 급등을 했는데, 뭐 가장 뭐 그 표면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한다, 기사가 좀 났던 거죠. 사실 삼성전자는 언제든 납품을 할 거죠. 뭐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제 하이닉스 물량만으로 딸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9월 1일 날 발표가 좀 났던 거고요. 요거 말고도 이제 요거는 이제 HBM에 대한 모멘텀이 생긴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뉴스가 좀 있었어요. 자,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를 볼 때 HBM은 좋은데 기존의 이제 D램이라든가 낸드 쪽은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. 그래서 이제
주가들이 한번 튀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DDR4에서 DDR5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. 근데 DDR5가 7% 반등을 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재고는 줄면서 가격이 언제 반등하냐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, 자 DDR5가 반등을 시작했다. 요게 하나 또 전체적인 이건 뭐 AR을 떠나서 D램이라든가 D램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생긴 거고요. 그 다음에 자 낸드 감산을 확대를 한다. 그 다음에 낸드 가격이 지금 뭐 오르고 있다. 즉 뭐다 기존의 이제 HBM뿐만 아니라 기존의 D램과 낸드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자 미국 쪽 그 반도체 업체들 한번 볼게요. 자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그 메모리업 3이죠. 자,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계속 상승을 했어요. 계속 상승을 했어요. 이거는 HBM의 수혜를 전혀 못 봤는데 이렇게 주가가 또 반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아시죠? 웨스턴 디지털 낸드 플래시 3위 업체입니다. 자, 낸드가 그렇게 안 좋다는데 얘도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급등을 해서 52주 신고가 박스권을 뚫었습니다. 아직 안 좋죠. 그 낸드 쪽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다는 거죠. 자, 주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 아직 바닥입니다. 근데 그렇게 안 좋다는 낸드도 웨스턴 디지털을 볼 때 이렇게 가격으로 감산을 하고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. 그 다음에 자 델 컴퓨터도 이렇게 빨딱 섰어요. 그리고 그렇게 안 좋다는 인텔도 지난주 계속 반등을 해서 다시 연중 신고가를 뚫을 기세입니다. 여기도 주봉으로 안 좋죠.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와 이제 소부장의 반등이 촉발한 거는 요거요. 엔비디아를 뚫었다. HBM3 공급 계약을 한다. 요거 말고도 뭐다? 기존에 안 좋았던 D램과 낸드도 이렇게 반등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HBM이 늘어나면은 뭐가 좋냐면은 자 HBM을 늘리면서 이제 기존의 D램과 낸드 쪽에 캐파를 가져오죠. 그러면 그쪽이 또 자연스럽게 이 공급 조절이 좀 되는 거예요. 자연스럽게 그쪽도 좋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6% 정도 급등을 했다는 거.